조국 대표가 나란히 서거나 사진 찍는 모습을 보이면 혹시라도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그렇죠.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아군이다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제 표가 되니까 이제 저런 행위를 한다고 하고 아마 제일 기분 좋아할 사람은 조국 대표일 거고요. 가장 기분 나쁠 사람은 이재명 대표일 거예요. 공천은 내가 줬는데 예. 왜 저기 가서 저런 짓을 하느냐. 조국 혁신당 지금 돌풍, 이 신드롬 안에는 두 가지의 지지층들이 분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당의 이 소위 공천 갈등에 실망해서 이동한 지지층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민주당 지지층이었죠. 예. 또 하나는 그동안에 민주당에 대해서 투표를 하지 않았었지만 이번에 정권 심판론에 동의하는 중도층이 조국 혁신당 지지층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표 때문에 지금 정권 심판론의 쓰나미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조국을 반기는 민주당의 지역구 출마 후보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과 조국 대표가 유세를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거기를 찾아가시는 분도 있고요. 조국 대표를 기다렸다가 사진을 찍는 분인데 이분들이 많은 경우에 민주당 후보들이 많이 계신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파란 옷을 입고 저건 약간 더 짙은 색이잖아요. 조국 혁신당 색깔. 같이 사진을 찍고 이걸 또 알리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자, 이 모습 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해 압박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저의 오랜 동지고 친구이자 벗입니다. 아시다시피 너무 험한 과정을 거치셔서 마음속에 제가 빚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얼굴 뵙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조국은 하나다! 조국은 하나다. 같이 외쳤어요, 지금? 같이 유세를 한 셈이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민주당에서 그동안 비례정당 이 지지 관련해서 몰빵론을 외쳤잖아요. 그럼 이거 몰빵론 사실상 불반대고 이른바 지민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신당. 이거 관철된 겁니까, 그럼? 아니요, 뭐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만약 예. 유세 현장에서는 뭐 이제 유권자들이 가장 모여 있는 곳은 꼭 특정돼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연히 만난 것 같고 저희는 우연히 이제 만난 경우도 있지만 보도에 따르면은 일부러 그 장소를 조국 혁신당 유세 현장을 찾아가서 기다렸다는 후보도 있다거든요, 지금요. 네, 뭐 아니면은 뭐 조국 혁신당이 어쨌든 이제 현장 유세를 하면은 뭐 지지자들이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선거운동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판단일 수 살짝 있죠. 묻어가는 겁니까? 네, 그럴 수도 있죠. 아까 이제 복귀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국은 하나다 그랬는데 여기 또 어떤 뭐 우스갯소리로 이제 어떤 해석이 나왔냐면은 예. 기호 1번 하나 이렇게 홍보한 거다. 조국 홍보한 게 아니라. 그 조국 대표는 이용 당한 겁니까, 그러면? 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어쨌든 지금 뭐 나오는 거는 아까 이제 앞서 옷 이야기 나왔는데요. 예. 그 민주당 후보 중에 그 서초에 출마한 홍익표 원내대표 있잖아요. 예. 홍익표 원내대표가 하얀 옷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민주당도 같은 경우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어쨌든 이제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예. 크게 이제 뭐 해당 행위나 아니면 불법적인 이런 거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모두 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예. 뭐 이렇게 좀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관선 변호사. 네. 근데 엄연히 다른 당이잖아요, 지금. 뭐 물론 뭐 친하게 지내자 이런 정당 사이긴 한데 엄연히 다른 당인데 자칫 민주당의 지역구 후보들이 조국 혁신당의 유세 현장에 가서 뭔가를 호소하거나 지지하거나 이런 거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까? 근데 저게 선거운동을 한다고 한다면 예.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전에도 같은 뭐 번호를 쓴다랄지 비슷한 뭐 비례당이 옷을 입고 예. 뭐 지지를 호소하는데 그러면 그건 이제 다른 당의 선거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아마 그 경계선상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애매하게. 네. 그런데 왜 저런 행위를 할까? 아마 저기에 가 있는 사람들이 물론 조 전 장관과 인연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지역이 굉장히 박빙 지역일 거예요. 박빙 지역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조국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 예. 또는 중도에서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표를 얻고자 하는 거죠. 저희 가면은 표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박빙해서 저걸 얻으면 당선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럼 조국 대표가 나란히 서거나 사진 찍는 모습을 보이면 혹시라도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그렇죠.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아군이다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제 표가 되니까 이제 저런 행위를 한다고 하고 아마 제일 기분 좋아할 사람은 조국 대표일 거고요.
가장 기분 나쁠 사람은 이재명 대표일 거예요. 아. 공천은 내가 줬는데 예. 왜 저기 가서 저런 짓을 하느냐. 그리고 더군다나 저런 짓을 하느냐 지금. 예. 더군다나 저렇게 가서 저렇게 했는데 이제 나중에 합당을 한다랄지 하면 예. 사실은 이제 경쟁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묘해지겠는데요. 그렇죠. 좀. 대권 후보랄지 그런 경선에서 굉장히 경쟁 관계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그 국민의힘 예. 후보들 이제 하얀 옷 입잖아요. 예, 하얀 옷.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전에 아마 지방선거 때도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도 예. 그때 파란색 옷 안 입고요. 흰색 옷 입었어요. 아, 뭔가 판세 상황을 감안하면 그런다. 그래서 흰색 옷을 입었다고 하면 이번 총선에서 그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열세다. 아. 그래서 이걸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흰색 옷을 입는데 이제까지 총선이랄지 여러 번 봤는데 예. 그렇게 옷을 환복한다고 그래서 이기는 총선은 별로 보지 못했어요. 환복이요. 환복. 예.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좋지만 예. 대부분 아주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옷 색깔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예. 그렇게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 지역구 후보에 관련된 모습에 대해서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조국과 인증사 찍은 야당 지역구 후보들에게 강성 지지층 반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당 차원에서 경고 주의를 줘라. 이것은 명백한 해당 행위다. 왜 저렇게 경솔한지 친목은 사적인 자리에서 해라. 최수영 의원님. 이러다가 민주당 지지자와 조국신당 지지자들 또 갈등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는 그 지금 민주당의 저 강성 지지층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저는 상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 후보들이 저런 반발을 몰라서 하겠습니까? 당연히 반발하는 거 알죠. 근데 왜 하겠어요? 득표에 도움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표 때문에 하는 그럼 거잖아요. 득표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득표에 도움이 된다는 건 한마디로 뭡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영향력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뭐 도덕적 윤리적 비난을 별개로 하고 어쨌든 본인이 얘기한 대로 이제 말하자면 비사법적인 비법률적 방식으로 지금 명예 회복하는 과정 아닙니까? 예. 자, 그래서 저렇게 명예를 회복해서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뭐 그 다음에 유죄 판결이 나서 뭐 감옥에 가서 스쿼드를 하든 그건 나중 문제고 예. 어찌됐건 실체적 존재로서의 현상의 조국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뭔가 실체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나타나고 있죠. 근데 22대 국회에서 만일 제가 예를 들어서 교섭단체 성공했다고 쳐보십시오. 아. 지금 민주당도 15석 이내로 지금 내리는 걸 검토하고 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당대표가 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이재명은 사당화는 성공했지만 국회 내에서의 야권파이는 조국 대 이재명으로 양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벌어지는 거예요. 뭔가 경쟁을 하는 존재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다. 되는 거죠. 예. 사법적 리스크도 둘이 똑같이 안고 있고, 아. 그 다음에 대중적인 그런 명망도 똑같이 안고 있고, 자 그런 측면에서 누가 더 그러면 그때부터는 확장성이 있느냐 가지고 게임할 텐데, 예. 그렇다면 지금 조국 지지자들 말고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거 우리가 다 죽을 썰었는데 이거 남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야? 라는 위기감이 드는 거죠. 붙어서 남준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저렇게 게시판에서 뜨겁게 달구면서 배신자 처단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저는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 박찬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그런데 예. 배신자 처단 또는 뭐 해당 행위 예. 충분히 얘기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넘어가기 힘들어요. 아. 이 목소리가 더 크게 소위 공식적으로 조국혁신당과 뭐 선을 긋는 이런 행동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조국혁신당 지금 돌풍, 이 신드롬 안에는 두 가지의 지지층들이 분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당의 이 소위 공천 갈등에 실망해서 이동한 지지층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민주당 지지층이었죠. 예. 또 하나는 그동안에 민주당에 대해서 투표를 하지 않았었지만 이번에 정권 심판론에 동의하는 중도층이 조국혁신당 지지층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표 때문에 지금 정권 심판론의 쓰나미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민주당 지지층 표는 당연히 나에게 지민 비조로 오겠지만 중도층의 표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위 그 쓰나미 위에서 조국혁신당과 함께하면 소위 쓰나미가 올라오는 그 상황에서도 서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위성 비례정당에는 분명히
악재로 작용합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지금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이 반발을 하는 건데 근데 더 이상 더 공론화를 못 시키는 거는 예. 자칫 조국혁신당을 대놓고 때리게 되면 정권 심판론의 동력이 약화됩니다. 이러지도 저러기도 어렵다는 그렇죠. 거네요. 불편은 한데 뭐라고 하긴 어렵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국혁신당은 굉장히 꽃놀이패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무리 민주당이 지금 속으로 좀 답답하더라도 예. 이 쓰나미 위에서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은 계속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은 우군인 것 같기는 한데 뭔가 불편한 우군. 총선 끝나면 걱정이 되는 우군이 아닌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